과거의 그 화려했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적막과 쓸쓸함, 그리고 방치의 흔적만이 가득한 동네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때 청춘의 성지였던 강촌이 어떻게, 왜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곳은 어떤 모습인지 직접 강촌에 가서 현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강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시절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녀갔던 그곳. 청바지를 입고 기타를 둘러맨 젊은이들이 경춘선 완행열차에서 우르르 쏟아져 내렸던 바로 그 강촌역 말입니다. MT의 성지, 청춘의 메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던 강촌. 춘천시 남산면 강촌유와 방곡리 일대를 아우르는 강촌 유원지는 한 시대를 풍미한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였습니다. 산과 북한강이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기차 한 번이면 닿을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 기차 여행이라는 낭만이 살아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시간이 흐른 지금 강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을까요? 직접 주말 오후 4시에 강촌을 찾았습니다. 주말입니다. 과거 강촌의 전성기였다면 역압광장부터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옛 강촌역입니다. 아니, 이제는 강촌역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옛 강촌역은 여객열차 운영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기차는 더 이상 이곳에 서지 않습니다. 역의 기능은 신역사로 넘어갔고 1961년부터 반세기 넘게 수많은 청춘들을 맞이했던 구역사는 그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이곳은 강촌 상상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그저 이름만 바뀐 채 방치된 공간에 가깝습니다. 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텅 빈 공간만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관광객은커녕 인기척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건물의 상태였습니다. 곳곳에서 노화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에는 갈라진 균열이 선명했고 이는 단순한 노화를 넘어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붕괴 우려가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10년 넘게 제대로 된 보수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 역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레일파크 사업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 한때 청춘들의 관문이었던 강촌 역사는 그저 위험한 유휴 건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역압광장을 둘러봤습니다. 주말 오후인데 광장은 공허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과거 이곳에서 울려 퍼졌을 대학생들의 웃음소리, 환호성, 기타 소리는 이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그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적막이 광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스코트 같은 또오리만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강촌 상상역 옆에는 피암터널이 있습니다. 과거 경춘선 열차가 지나다니던 이 터널은 현재 도보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나 포토존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터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런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터널 내부는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낮인데도 내부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벽면은 습기어 젖어 있었고 발밑은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에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과거 기차가 요란하게 지나다니던 터널이 이제는 이렇게 을씨년스러운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관리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공간만 남아 흉물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어서 새롭게 조성된 등선교 출렁다리로 향했습니다. 1972년에 설치된 원래의 출렁다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고 최근 새로운 출렁다리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북한강의 풍경은 정말 수려했습니다. 맑은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주변 산세가 강을 감싸하는 모습은 충분히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출렁다리 자체도 잘 만들어져 있었고 SNS에 올리기 좋은 포토존으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말 오후 날씨도 좋은 날인데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서너 명 정도가 전비였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으니 그 감흥이 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 없이 덩그러니 서 있는 출렁다리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즐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 강춘 유원지 일대를 더 돌아다녀 봤습니다. 과거 대학생들로 북적였던 이곳에는 여전히 민박집과 펜션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간판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숙박시설은 운영은 했지만 실상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곳은 간판은 그대로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았고 어떤 곳은 아예 폐업한 듯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대 안내문입니다. 상가 건물, 식당, 카페, 민박집 할 것 없이 온 동네가 임대 안내문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닭갈비 냄새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식당과는 지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식당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주말인데도 손님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가게 앞에서 멍하니 앉아 계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간혹 사륜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중장년층이었고 조용히 각자의 취미 활동을 즐길 뿐 활기찬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 강촌을 가득 채웠던 그 젊은 에너지, 20대 대학생들의 함성과 웃음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촌 일대를 2시간 넘게 걸어다니면서 느낀 점은 명확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주말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평일인지 주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과거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는 강촌의 모습은 이제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옛 강촌의 모습은 싹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건물들은 남아있지만 그 안을 채우던 사람들은 떠났고 인프라는 있지만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쓸쓸함과 적막, 그리고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강촌의 현재를 마주하는 것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강촌은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된 걸까요? 여러 구조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입니다. 일견 교통이 편리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강촌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선전철 개통으로 기차가 더 빨라지고 편해졌지만 옛 강촌역은 그 노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객열차가 더 이상 강촌역에 서지 않게 되면서 강촌역이라는 상징성이 무너졌습니다. 옛 강촌역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상가가 줄지어 있는 곳이었지만 현 강촌역 앞은 도로변입니다. 상가 시내에서 약 1km 떨어져 있어 시내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과거 강촌의 핵심 매력은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경춘선 완행열차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설렘, 강촌역에 도착하는 순간의 기대감, 그것이 강촌 여행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그 컨셉 자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또한 1970, 80년대 반에도 강촌처럼 자연경관이 좋으면서 접근성이 괜찮은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강촌으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도로 인프라가 발달하고 자가용이 보편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접근 가능한 관광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내 섬안에도 남이섬, 양평, 가평, 홍천 등 경쟁지가 수두룩합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까지도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다녀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촌이 가진 자연경관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더구나 강촌의 자연환경 자체도 예전만큼 신선하게 인식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복선전철로 인해 춘천까지 가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굳이 강촌에서 내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춘천이고 춘천에는 더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먹거리,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강촌은 경유지조차 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촌 몰락의 또 다른 배경에는 문화적 세대적 변화가 있습니다. 대학생 MT 문화 자체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1970, 8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 입학 후 MT는 거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학과 MT, 동아리 MT가 1년에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강촌 같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취업 준비에 시달리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개인주의 성향도 강해졌습니다. 과거처럼 학과 전체가 우르르 MT를 가는 문화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더라도 당일치기로 다녀오거나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여행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단체로 기차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는 패키지형 여행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소규모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루트를 개척하는 여행을 선호합니다. SNS에 올릴 만한 인증샷 명소를 찾아다니고 맛집을 탐박하고 독특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강촌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단체 MT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 새로운 세대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쁜 카페도 부족하고 SNS 인증샷 명소도 애매하고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저 옛날에 유명했던 곳이라는 이미지만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아니 30년 전에 강촌으로 MT를 갔던 그 대학생들이 지금 이곳을 다시 찾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분들, 지금은 40대, 50대가 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분들에게 강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일 것입니다.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곳,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 나누고 웃고 울었던 곳, 첫사랑의 추억이 깃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의 장소가 지금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강촌역은 상상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기차는 더 이상 서지 않습니다. 역사 건물은 노후화되어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는 상태. 그때의 그 민박집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임대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주말인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추억 속의 그 활기찬 강촌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추억을 되새기며 강촌을 다시 찾은 사람이 이 현실을 마주한다면 분명 씁쓸함을 느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추억의 장소가 이렇게까지 황폐해진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가 그 강촌 맞나? 우리가 갔던 그 민박집이 어디였지? 이 출렁다리가 그때 그 다리인가? 아니면 새로 만든 건가?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상실감을 느낄 것입니다. 강촌역 플랫폼에서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던 기억, 출렁다리를 건너며 아찔해던 순간,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그 무대가 된 공간은 이제 사라지거나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잔혹함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할 일만은 아닙니다. 취재진이 강촌을 돌아다니며 느낀 또 하나의 사실은 이곳이 여전히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자연경관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북한강의 수려한 풍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등선교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강과 산의 조화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주변 산새, 맑은 공기,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까지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만큼은 여전히 강촌의 큰 사산입니다. 관광지의 기본은 자연환경입니다. 강촌은 그 기본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둘째, 추억과 레트로는 강력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 옛것에 대한 조명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과거를 신선한 콘텐츠로 받아들이고 기성세대는 자신의 추억을 되새기려 합니다. 강촌은 바로 그 추억과 레트로의 보고입니다. 대학생 MT의 성지, 청바지 입고 기타 둘러맨 청춘들, 경춘선 완행열차, 이런 키워드는 충분히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소재입니다. 레트로 감성을 살린 카페, 게스트하우스,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인스타그램 감성,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여행이 되는 공간 말입니다. 셋째, 서울과의 접근성은 여전히 장점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덕분에 서울에서 강촌까지의 접근성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이 장점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일상 탈출, 이런 컨셉트로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때 청춘의 성지였던 강촌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과연 강촌은 다시 청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옛날 이야기로 남게 될까요?
지금까지 몰락해버린 청춘의 성지, 강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해 주세요.